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었던 이 한남도 태풍이 그래도 빠르게 우리나라를 지나가서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대구는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종되는 일이 또 발생하였고, 그 외에 뭐 사건 사고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많이 했고 우려를 많이 했던 태풍이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자, 그 외에도 어제 시장의 환율이 급등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다시금 경제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시장의 현재 상황, 즉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유럽의 에너지 위기라든지 뭐 여러 방면에서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환율 급등에 따른 문제를 너무 과대 해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과거 IMF 시절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미국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의 이 하나의 유럽 에너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에너지 위기의 근간을 두고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극히 다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독자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또 미국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졌죠. 말 그대로 은행이 파산을 한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때와는 좀 다르겠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하게 풀려 있는 돈이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그 과정 속에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의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로화의 약세, 파운드화의 약세, 그리고 뭐 위안화의 약세 등등 just only one, 강달러 하나만, 강달러 하나만, 달러 하나만 킹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가 전부 다 약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로 인한 달러의 그 원화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다면 이건 분명히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될 상황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쪽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어쩔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급등할 때도 내 주식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주식이 많이 급등해 버리면 그 위에서 오히려 추격 매수하고 고점 매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을 사고 반등할 때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서두가 조금 길었던 것 같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를 앞둔 증시, 유럽 위기에 친환경 섹터 강세, 정부의 순환 경제 속 자원 순환 경제 속 폐배터리 주 강세, 또한 포르쉐의 IPO 이슈가 최근 강세를 주었던 한국 자동차 부품에 영향을 줘서, 또한 고환율 수혜 인식에 따라서 자동차 섹터 강세, 즉 가는 말만 가는 장세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종합을 보면 어제와 대조되게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좀 버텼는데 코스닥만 좀 급락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코스닥에 대한 뭐 반발 매수 혹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성격의 좀 상승이 일어났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뭐 여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동반 급등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유럽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기는 일단락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진다라는 거는 이 이후로는 네,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여전히 이 선물 매도가 약간 걸리기는 하지만은 네,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현물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모레가 선물 옵션 그리고 지수 동시만기 일이죠. 일단 포지션 쪽으로는 외국인은 중립 포지션을 위치한 가운데 뭐 개인들 일부 상방 베팅, 하방 베팅 나눠져 있고 금융 투자의 뭐 공격적인 이 매수 선물 매수세가 아마 네 만기일 이후에 대량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뭐 따로 코멘트 드리기가 어려운 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 자체가 중립적인 뷰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네, 그렇게 큰 변동성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약간의 갭을 들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뭐 장중 이렇게 좀 흔들림은 있었으나 네, 지속되는 코스닥의 경우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종목군들 뭐 밀렸다가도 올라가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제외하면 뭐 다 좋았다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에 따른 천연가스 급등이 있었으나 천연가스 선물의 상승은 있었는데 다시 발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예전 같지 않은 모습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천연가스가 30% 급등했다가 다시 뭐 반토막이 나고 또 오늘은 또 밀리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천연가스의 비축을 상당히 해놨다라고 하는데 뭐 에너지 위기는 계속 가겠죠. 에너지 위기는 계속 갈 텐데 아무튼 과거처럼 이 투기적인 매수세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유 선물이라든지 천연가스 선물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펙의 감산 합의에 유가 상승 그리고 러시아의 발톱을 드러내는 발언, 니네 유럽 내 제재를 풀 때까지 가스 공급은 없다 라는 발언 속에 친환경 섹터가 더 부각되며 강세가 이어졌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은근 자동차 섹터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동차 뭐 수출 증가율도 그랬었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 단도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며 어제의 경우 에코플라스틱, 오늘의 경우 포르쉐 IPO 이슈가 시장의 테마를 형성하며 소테마를 만들어가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순환 경제 정책에 자원순환 경제 정책의 폐배터리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속에 나름 견조한 2차전지 흐름 속 추석 전 주식 보유해서 넘어가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환율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으며 1376원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1380원을 바라보는 등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리스크라면 다 도망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유럽 위기에 의한 환율 상승이기 때문에 불안해도 이 불안의 벽을 타고 가보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뭐 잠깐 환율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환율 아이구야 1380원을 향해 가고 있네요. 아까 볼 때 1376원이었는데 1377원 8원 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 근데 달러 인덱스가 원래 1110이었는데 110보다는 내려가 있고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양호하고 전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조금 네, 시장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원자재 2%대 상승하던 게 거의 다 밀려났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또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 하나가 경감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어서 자, 친환경 섹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유럽 천연가스 제재 해제할 때까지 공급 중단 선언을 하면서 친환경이 좋았는데 하나하나 봐보죠. 먼저
시장부터 좀 보고요. 자, 코스닥 기준에서 의미 있는 라인에 일단 걸쳐 세우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하더라도 네, 이 구간에서 아마 수렴을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좀 안 보고 있어요.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봐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코스닥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하나솔루션 먼저 좀 보죠. 저도 이 대형주가 바로 이렇게 갭을 들면서 이렇게 빨리 올라가 버릴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미 아침에 시작하면서 시세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딱 9분 만에 시세를 전부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뭐 매수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침에 이 증권사 리포트가 다수가 네, 태양광 쪽에서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3분기 태양광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더해주면서 굉장히 세게 아웃퍼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할 때 매수했다면 좋았지만은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제가 볼 때 신고가 트라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파동을 논할 때 지금 이 파동이 그 엘리어트에서 이게 1파, 2파, 3파라면 왔다 갔다 하는 연장파동 정도가 지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높더라도 지금의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쉽게 눌리지 않아서 추가로 진입이 어려운 게 참 단점인 것 같아요. 오늘 동시에 이제 과거 대장이었던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종목군들은 생각보다는 약했던 것 같습니다. 즉 실체가 있는 종목 위주로 랠리가 장기간의 연속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S에너지라든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 상승률이 가장 높아서 사실 보면서 얘는 좀 매매를 들어가 봤는데, 사실 뭐 별로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들어갔다가 추가 매수해서 뭐 1% 뛰기 정도 하고 빠져나오는 매매를 오늘은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좀 대장이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뭐 신고가 이런 구간을 트라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자, 그 밖에 방산 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속해서 신고가 시원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밀리면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입니다. 단타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스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8만원 이하권이나 7만원대 후반권. 자, 그리고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를 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레이시아의 이 FA50 경공기라고 하나요? 경공기라고 하나? 아무튼 그게 거의 수출 임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1조 물량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확대돼서 2조 물량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일 시가가 뜨고 나서, 보통 수급주는 이게 뜬다 해서 들어가면은 밀어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은 시가가 뜬 이후에 밀었다가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네, 밀릴 때 들어가서 돌파할 때 분할 매도 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수급 매매의 하나의 방법이고 정석입니다. 네, 수급 매매는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서 매매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또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밀렸을 때 시간에서는 장 막판에 좀 이상하게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재료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만 하고요. 현대로템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LIG 넥스원도 신고가 영역이죠. 밀리면 좋겠는데 이런 종목분들이 안 밀리니까 나머지는 보유자 영역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보죠. 최근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 급락을 다 잡아먹고 올라왔죠. 이럴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음봉 매집일 수도 있고 양봉 매집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양봉 매집이라고도 하죠. 고점에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오늘 시세를 좀 강하게 뽑아줬고요. 내일은 아마 이격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단기 매도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금양을 조금
듬성듬성 하다가 물량을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요. 여기서 샀던 거를 좀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 돌파 확인하고 추가 매수해서 나머지를 전량 팔고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면 2680 배터리인데 사실 뭐 추가 수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시가총액이 8,500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시가총액이 좀 높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종목을 볼 때 양봉의 개수가 많은 종목이 항상 음봉의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양이라는 종목은 하나의 표본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양봉의 개수가 일단은 종목이 많아야 되겠죠. 자, 포스코 케미칼부터. 자, 포스코 케미칼 깨져야 될 자리에서 절대 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종목이 장기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눌렸을 때는 매수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오늘 좀 밀렸었는데 뭐 매수로는 대응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도 폐배터리 이슈와 자원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소재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을 주었을 때 구간을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원하는 구간은 이런 자리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이겠죠. 이런 식의 쌍바닥 나왔을 때 매수로 대응을 해서 약간 스윙으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폐배터리 어제 세비캠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시간에 때 매도를 했다라고 했죠. 어제까지는 세비캠이 대장인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일하이텍이 굉장히 좀 셌어요. 특히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장중에 수급 자체가 엄청 세게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까지 아마 한 100억이 좀 안 되게 돈이 들어왔었는데 뭐 공격적으로 부셔뜨려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는 이 자리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돌파하고 이런 구간들이 이제 매도 자리가 되는데 저도 이 종목은 들어가서 뭐 짧게 한 2% 정도 돌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저렇게 보면 이 자리죠. 여기서 매도를 한 거고 여기까지 못 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 밑에,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네요. 13만 4천 원에 들어가서 14만 원 좀 안 됐을 때 매도하고 마음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위 구간이 좀 더 열려 있었는데 사실은 먹기가, 위에까지 먹기가 이 공포를 이겨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의 강한 음봉을 좀 잡아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이 강한 음봉의 자리가 하나의 지지 구간이 되겠죠. 만약에 밀리더라도 오늘 또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밀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일단 단기 반등은 할 겁니다. 반등을 했는데 이걸 다시 밀고 내려온다, 혹은 반등을 하고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헤드앤숄더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점에 있는 종목은 트레이딩, 즉 각 영역마다의 대응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세비캠은 아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좀 볼 생각이고요. 자, 로봇 관련주 KPF 어제 오늘 회원님들한테 추천은 드렸었는데 단가가 원하는 구간까지 안 밀려서 사실은 이게 체결이 안 됐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로봇주는 제가 딱 두 종목만 본다라고 했습니다. 유일로보틱스와 KPF라는 종목인데요. KPF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네, IPO, 자회사, 그리고 실적. 근데 여기에 석탄까지 더해졌으니 오늘의 그 상승의 강도가 셀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기에 급등을 해도 밀리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자, 유일로보틱스는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은 이유 꼭 아셔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때는 이 지지 구간이 명확한데 이거 깨져버리면 급락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탈하면 급락하면
골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에 주도주단의 종목군들을 좀 보았고요. 최근에 XR 관련해서 뉴프렉스가 굉장히 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정말로 강하게 좀 갔던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좀 내동매매를 해가지고 오전에 봤던 수익을 조금 까먹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들어가서 나머지 여기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다 매도했더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더라고요. 장 막판에 이제 한 2% 정도 순절한 것 같은데, 이 폭이 한 2%될 거예요. 돌파해서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따라 붙었다가 네, 순절만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세게 갔고,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한 적이 없는데 상승의 각도가 매우 가파르게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지금의 이 종목의 상승은 메타스퀘어에 납품하는 개수가 기존 4개에서 11개로 늘어났죠. 근데 환율의 상승까지 감안하면 뭐 한 개당 1원이라고 쳤을 때 4개가 11개 되면은 기존에 4원 벌던 거를 11원 버는데, 환율이 20% 올랐으니까 1.2배를 곱하면은 뭐 대충 뭐 얼마인가요? 1.2배를 하면 뭐 13원 정도 되겠죠. 13원 정도 추가 수익, 즉 기존보다 무려 14, 14면 8, 13, 8, 9, 9원이나 되는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2배가 넘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익 시스템은 세력주 기반이라 좀 보지는 않았는데 선익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네요. 지금 이 종목군들은 9월, 10월에 일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라 밀려도 다시 올라갈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지? 자동차 부품주. 자, 최근 현대차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강해요. 현대차가 실적도 좋고 환율 효과도 있고 외국인 수급도 좋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외국계에서 4,800억이나 순매수를 좀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외국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일단 하나가 자동차 전체 섹터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부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위아 또 상방에서 아주 좋죠. 그래서 현대위아도 결국은 85,000원대까지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자, 화신이나 SL 등등 자동차 섹터의 종목군들을 보면 이미 다 신고가를 넘겨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오늘도 어제도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강했는데, 회원님들한테 이것도 오늘 밀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어제도 소개해 드렸죠. 저는 안타깝게 이걸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에도 못 들어갔네요. 밀리면 가야지 하고 종가 매수도 못했는데 시간에 많이 떠서 매매 기회도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리아 FT 라는 종목이 포르쉐 IPO 이슈를 닫고 좀 올라갔는데, 저도 이 종목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차트를 열어보고 실적을 보니까 종목군들의 실적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전반적인 실적 상황이 매우 좋은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많이 받는 종목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이 드네요. 자, 테슬라야, 그죠? 테슬라양은 원래는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가 좀 무거운 종목,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을 보겠다라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 구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구간 웅덩이를 파주고 올라왔다가 짝꿍댕이까지 만들어준 상태에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하는 구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명신산업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테슬라양 매출이 85%인데 전기차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된다면, 또한 높은 환율에 의한 실적 상승도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간다든지 이만큼의 상승분을 더해서 추가적으로
뭐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명신산업은 뭐 내일 올라가면 좀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돌파로 들어갔다 사실 위에 수익 구간 때 매도 안 하고 밑에서 그냥 떨어질 때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좀 들고 가고 있고요. 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노루홀딩스와 지금 몇 개 종목이 좀 움직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노루홀딩스는 좀 잘 모르겠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의 위치는 그래도 참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신고가상을 가고 있는 종목, 양봉의 개수가 월등히 많은 종목에서 이런 종목의 아랫꼬리를 잡는 전략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 종목은 진짜 아랫꼬리를 잡는 게 사실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아요. 걸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체결을 좀 못 시켰는데 오늘 오전에 좀 밀릴 때 여기서 좀 물량을 모았다가 돌파하는 봉에서 일단은 딱 점심 먹으러 가면서 걸어놓은 게 체결이 돼서 짧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눌리는 구간 노려보시길 바라고요. 기타 법인의 좀 매수가 저는 강성부 펀드라는 이야기가 좀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강성부 펀드가 돌아버리면 굉장히 좋은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성부 펀드 과거 한진칼 경영권 분쟁 이슈를 만들었을 때 그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의 단기 폭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네, 추석까지 해서, 네, 가입 진행하면서,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2주 기간 연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